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바둑 라이브 제5회 오카게베 3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안영전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승을 예상했는데 1승 1패로 첫날 경기 마쳤네요. 네, 어제 중국전에서 일단 2대0으로 앞서다가 3대2로 역전패를 하면서 좀 분패를 했는데요. 네. 결승 라운드에서 빚은 갚아주면 되니까요. 네. 일단 오늘 잘 도졌으면 합니다. 네, 오카게베 어떤 대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마다 공업과 일본 기원 주최 주간입니다. 일본 리에현에서 어제와 오늘 14일, 15일 양일간 치러집니다. 4개 나라 5인 단체 풀리그, 남자 셋, 여자 둘, 30세 미만의 신예기사. 3회전이 끝나게 되면 1, 2, 3, 4위가 결정이 됩니다. 1위와 2위 최종전, 3위와 4위가 최종전을 치르게 됩니다. 제한 시간은 1수 30초, 도중 생각 시간 1분 10회가 주어지고요. 우승 상금은 450만엔, 준우승 상금 150만엔, 개인 4전 전승 시 50만엔이 추가 상금으로 부여되고요. 3회 결승 30만엔이 주어집니다. 네. 자, 오카게베 국제 신예바둑 대항전 신진수, 이지현, 김명훈, 최정, 오유진. 오늘 상대는 중화타이베이입니다. 왕현진, 린진엔, 린스신, 양재생, 수성판까지. 중국도 리시아나오, 판인다, 타오시나, 위징, 류민치안. 일단 중국의 여자 선수들 성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네, 어제 한국 선수들 모두 패했는데요. 네. 중화타이페이 여자 선수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만큼 오늘은 2승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일본은 시자지안 주요 필두로 5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자, 어제 성적인데요. 신진서, 이지현 선수 바둑이 먼저 끝났어요. 네, 두 선수가 먼저 승리를 거뒀는데요. 예. 김명호 선수가 반지 패배, 최정 선수, 오유진 선수 모두 패배를 하면서 네.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아마 오늘 결승에서 만난다면 이 빚을 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와 타오신란 선수가 가장 늦게 끝났는데요. 마지막까지도 누가 반집이냐 가지고 이제 의견들이 분분했었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었습니다. 네. 자, 어제 첫날 성적입니다. 대한민국 일본에게 4대1, 중국에게 2대3으로 부패를 했습니다. 일본이 중화타이베이에게 3대2로 신승을 거두면서 1승 1패. 현재까지는 우리와 동률인데요. 이제 중국과 대국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일본이 중화타이페이한테 승리를 거둔 것은 네. 물론 이제 오늘 중화타이페이한테 한국이 이길 확률이 높겠지만 네. 심리적인 안정감이 드는 게 중화타이페이가 이겨도 중국이 일본에게 이기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물론 당연히 이겨야겠지만 네. 좀 심리적 부담이 없으니까 오늘 편하게 둬서 좀 승리를 거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정규 라운드가 다 끝나고 마지막 4라운드 최종 순위전에서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오더 나왔는데요. 신진서, 왕현진, 이지현, 민진엔, 김명훈, 린스신, 최정, 양지생, 오유진, 수성탕. 4대1이냐 5대0이냐 지금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5명의 한국 선수들이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네. 워낙 특기전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중화타이베이의 3장 린스신이 현재 2승입니다. 네, 이제 중국의 강자 타오실란 선수한테 이기고 네. 일본의 위정치 선수의 승리를 거두면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김명호 선수가 어제 린스센 선수가 잘 주는 걸 봤기 때문에 오늘 좀 집중해서 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정, 오유진은 양재생, 수성팡보다는 한 단계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진서, 왕현진 대국을 준비했습니다. 두 대국자는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네요. 네, 올해 바이링배에서 만나서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이제 그 대회에서 이제 신진서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네. 자, 국스 산맥배 올해 치러진 세계 프로 최강전 준우승을 했습니다. 김지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해서 박정환 선수와 대국을 쳤죠. 네, 그때 4강전에서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박정환 선수가 결승에 두었었는데요. 그때 김지석 선수한테 8강전에서 패했던 선수가 신진서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두 선수가 만날 기회가 묘하게 빗나갔는데요. 네. 일단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확실히 신진서 선수가 앞서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승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왕현진 선수도 방심할 수 없는 상대인 만큼 끝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네. 자, 신진서 선수와 왕위안진 중화타이베이의 주장과의 대국 준비했습니다. 대국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한수의 30초, 도중 생각시간 1분 10회입니다. 저 경우에는
내가 1분을 쓰겠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0초가 넘어가면은 자동 1분이 차감이 되는 거겠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쓴다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예. 헷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런 구조는 이제 일본 주체 기전에서 많이 있는 속기전인데요. 네. 제가 아직 일본 주체 기전 나가본 적이 없어서 네. 정확하게 해봐야 정확히 잘 아는데 아직까지 뭐 선수들의 움직임을 봐도 네. 따로 손짓이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당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40초를 50초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타임아웃을 한두 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판에게 사용한다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심판에게 얘기를 하는 게 많잖아요. 네. 어떤 종목이든 타임아웃일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바둑의 경우는 심판이 옆에 붙어 있는 경우가 드물고 네. 그리고 이제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우하기의 두 칸으로 지키자 바로 우상기 3-3 들어갑니다. 약간 여기까지가 네.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소목에선 두 칸 높음으로 굳히고 화점에는 3-3으로 들어가고 네. 가장 대표적인 모양인데요. 저희 30초에 한 수씩 둬야 되는 속기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수익기를 요구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요즘 굉장히 유행하면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3-3 정석인데요. 또 새로운 수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날일자는 요새는 조금 잘 안 둬요. 예. 왜냐면 늘 지어요, 요즘은. 요거 붙이는 수 때문에 잘 안 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모양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네. 이 모양이 흙이 두텁다는 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날일자를 두면은 백이 이곳을 붙이지 않고 다 이곳을 치받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붙이는 수가 나오는 것은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이쪽으로 끊는 수가 네. 백이 괜찮다는 평이 나오면서 네. 이 수에 대해서는 다시 날일자가 사라졌었거든요. 네. 왕이한진 선수가 특별한 연구가 없다면은 지금 이 진행은 백이 조금이라도 네.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두세 달 전 버전인데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게. 이제 저 붙임수가 나오는 시점이 예. 7월 네. 그 지점부터 이제 흙의 날일자가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 전까지 몇 달간은 거의 날일자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변화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 속도의 변화는 수법의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하지만 프로기사들은 그런 스피드를 한번 놓치게 되면은 네. 이미 심리적으로 좀 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상대는 알고 있다. 굉장한 압박이죠. 네, 그것도 그렇거니와 두면서 내가 이 모양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상대가 확신 있게 손이 나왔을 때 네. 이건 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네. 자 끝도 없습니다. 저 프로기사한테 공부는 물론 실력이 느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커요. 예. 제 시청자 여러분도 바둑을 두실 때 본인이 연구한 모양이 나오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편안해지시잖아요. 그렇죠. 프로기사들도 비슷합니다. 네. 물론 모르는 모양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 뛰어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서 꼭 손해보고 나빠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알고 있는 모양과 모르고 있는 모양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상대가 흑이 왕이한진이 상변 호구를 못 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정말 쉽게 둬서 네. 축이죠. 이 축과 이 잡는 것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네. 흙이 둘 수가 없고요. 이 모양의 경우는 여기서 그냥 이어서 두는 전략도 있어요. 이어서 두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 모양은 버리고, 예. 종종 나왔죠. 네. 이제 어제 최정 위징 선수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페어대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도 많이 두어졌던 모양이고요. 근데 이곳으로 젖히는 모양, 사실 이 모양이 이 끊는 수의 원조거든요. 네. 이 모양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 싸움이 얼핏 복잡해 보입니다만
사실 결과는 굉장히 단순해요. 네. 빅이 나는 모양이거든요. 이런 식의 모양에서 이었을 때 먹이치는 수가 좋아서 백의 선수빅인데 이제 이렇게 끊어서 싸우면은 네. 백이 괜찮다. 이게 인공지능의 퍼센테이지 나온 다음부터 네. 날짜가 사실상 사라졌었습니다. 백이 괜찮다라는 그런 모양이죠. 네, 이 모양은 백이 괜찮다고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왕현진 선수가 꺼내 들었기 때문에 네. 뭔가 다른 연구가 있는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왕유한지는 실질적인 대만 랭킹 1위라고 합니다. 대만은 랭킹 제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왕현진 선수가 1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대만의 1등 계보로 본다면은 네. 이제 저우진신, 네. 그다음에 천스위엔, 천수연. 네. 그 다음에 사실 특별한 좋은 성적 거둔 대만 기사가 없었는데 네. 이제 왕현진 선수가 국수산맥배 준우승으로 확실히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고요. 네. 그 전부터 통합 예선이나 이런 모습 대국에서 만만치 않고 까다로운 상대라는 게 왕현진 선수에 대한 평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앞서 언급했던 저우진 신이 이제 국가대표팀 네. 대만 팀에서 있으면서 네. 좀 대만의 바둑 실력 진화 속도가 네. 사실 좀 빨라지기는 했는데요. 또 기본적인 격차가 있다 보니까 좀 하루아침에 이제 한중에 끼워지긴 좀 어려운 느낌은 들거든요. 네. 이제 왕현진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 바둑이 대만과 3대2 승부를, 그것도 또 여자 선수들이 승리를 거두는데도 오히려 남자 선수들만 놓고 보면은 대만에게 졌거든요. 그렇죠. 물론 왕현진 선수가 대만의 1등으로서 신의 기전에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유리한 매치업이 형성화 됐겠지만 네.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일본 남자 선수들이 대만 남자 선수를 혹시 제압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물론 이야마유타 선수가 나온다면 조금 얘기는 달라지겠지만요. 이야마유타는 한국과 중국에서도 인류 기사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야마유타 선수는 전 세계 그 누구라도 네. 쉽게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대가 절대 아닙니다. 네. 물론 LG배 결승전에서 셰어라오 선수한테 패하고 또 이번 삼성화재배도 셰어라오 선수한테 패하면서 네. 묘하게 두 선수 자주 만나고 패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야마유타 선수의 기량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아까 보여주셨던 그 그림인데요. 그렇다면 왕현진 선수가 특별한 연구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배석이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률은 왕현진 선수가 모를 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새 인공지능 공부 안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양에 대해서 모를 리는 없는데 그럼에도 이런 모양을 선택을 한 것은 네. 이 배석에 대한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은 백의 선수빅이 되는 모양이고요. 네. 경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익숙한 모양이죠. 예, 이제 연구가 돼 있고 아마 신진서보다는 이런 모양을 좀 많이 둬봤을 겁니다. 네. 물론 최근에는 둔 적은 없을 것 같은데요. 두세 달 전에는 이런 모양 굉장히 많이 뒀을 겁니다. 여기서 먹이치는 수가 중요해요. 네. 이제 여기를 섣불리 단수를 쳤다가는 이제 오히려 흑의 선수빅이 되거든요.
그렇네요. 흑의 선수비게 되면은 이 바둑은 그냥 끝납니다. 흑이 압도적인 우위가 돼요. 예. 먹이치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죠. 당연한 수네요. 때려내면은 이제 바로 메울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럼 흑도 이곳을 잇는 게 집으로 약간 득이죠. 이곳을 먹이쳐야 되니까요. 이제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두 집 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 좋은 데서도 수순에 따라서 선수와 후수 또 두 집이 왔다 갔다 하는군요. 그렇죠. 이곳을 이은 것도 두 집을 벌려는 수예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었다면은 하나 먹이쳐 놓으면은 한 집, 그러니까 잡은 거밖에 집이 안 되잖아요. 네. 여기는 서로 한 집씩 나게 되니까 무역 서로 집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은 두 개를 잡고 또 한 개를 잡기 때문에 두 집이 늘어난 거죠. 네. 옆에 백 모양도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저 모양은 서로 집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 계산을 할 때는 이제 흑도 두 개를 드러내고 또 세 번째를 잡게 되고요. 네. 나중에 백도 흑이 이것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돌 세 개를 잡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 무가네요. 네, 그렇죠. 자, 그 자리는 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돼서 백이 괜찮다라는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결론인데요. 그렇죠. 흑이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잡았을 때 백이 바로 받아준다고 전제를 하면은 느는 수가 강력해요. 하지만 당장 두지 못하는 이유는 네. 이곳을 뒀을 때 백이 손을 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잡으라고 하고 중앙에 두텀을 가져가는 것이 네. 집으로 치면 한 20집 정도지만 중앙의 가치는 훨씬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네. 여기 잡히는 것도 있고 이 발전성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이제 흑 입장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이곳을 두고 때릴 때 이걸 바로 잡으러 오면은 이제 먹이쳐서 이거는 걸리는데요. 이제 촉촉수로 이 돌이 모두 잡히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여기서 역시 백은 이제 흑이 이곳을 잡았을 때 백은 이곳을 꼽으려 갈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텀의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자충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잡히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흑도 늘어뒀고요. 백도 더 이상 밀어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잡아둡니다. 여기까지가 1단락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쪽에 대한 흑의 발전성보다 이쪽에 대한 백의 발전성이 더 높다가 인공지능의 생각이고요. 네. 왕현진 선수는 이렇게라도 우변을 크게 집을 짓고 일단 진행을 하겠다. 네. 어쨌든 우변은 집이 될 확률은 높아졌으니까요. 거기까지 들어가네요. 진진서 선수는 공격이 잘 안 된다. 네. 아유, 저 상상도 못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약점이 붙이고 끝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한 점을 잡게 되면은 이제는 너무나 알기 쉽게 살지 않습니까? 이거는 흑이 정말 껍질만 남게 되네요. 이제 가족 장사한 거죠. 네. 여기 집만큼 이제 집이 부족해지니까.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받아줄 수는 없어서 뭐 여기를 뒀고요. 차단은 당연해 보이고요. 아마 끊을 때 잡지는 않을 겁니다. 이 한 점을 잡는 것은 아주 이상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아무래도 좀 돌파가 되면 좀 탈출로가 열리기도 하고 좀 리스크가 너무 커서 네. 공격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살려주게 되면은 또 한 번 가죽 장사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왕현진 선수가 이거에 대한 좀 준비된 수법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곳을 늘어서 처리를 하네요. 이제 이으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 같아요. 네, 그럼 막으면은 이곳을 쳐서 다 잡겠다. 이제는 잡을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잡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신진서보다는 이렇게 뒀을 때 빠지고 백이 이었을 때 막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양이 되면은 탄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틀어 막아도 이쪽을 선수해놓고 붙여서 중앙적으로 막아는 모양을 만들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역시 이쪽에 약간의 뒷맛이 있다는 부분도 타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전략인데 신진서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요, 아슬아슬 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왕현진 선수 타협을 네. 제가 얼핏 보기에는 끊었을 때 백이 빠지면 이거 잡는 거와 이거 잡는 게 맛보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이렇게 젖혀서 아, 빈축이네요. 네, 이거는 꼼짝없이 다 잡혔습니다. 그렇네요. 신진서 구단이 이런 걸 모를 리는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변은 집을 좀 지어주고 좌변 쪽에 백이 조금 모양을 가져가는 그런 식의 바꿔치기가 예상이 됩니다. 우변 쪽에 흑 왕해안진의 실리가 거의 뭐 쉬운 집 가까이 되겠는데요. 이제 쉬운 집으로 흑은 끝이죠. 아하. 이제 흑의 발전성은 끝이 났고 백은 역시 상변 쪽에 좋은 모양과 좌하 쪽에 백 한 점, 그리고 지금 우하 쪽에서 나오고 있는 백돌들이 어느 정도 집 모양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발전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백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덤도 있고요. 보통 예전부터 내려오던 바둑격은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선작 50가자는 필패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도 좀 통용되긴 하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뜻일까요? 네. 50집을 먼저 얻었다는 것은 네. 뭔가 뜻밖의 횡재를 했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어거지로 50집을 지어놓으면은 네. 발전성이 나머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둑이 좋지 않을 수 있다. 네. 이 두 가지를 모두 경계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왕해안진이 쉬운 집을 지었어요. 지금 선작 50가자가 맞거든요. 그렇긴 한데 많은 기사들이 100을 잡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지금이요? 네. 네. 발전성이라든가 덤이라는 부분이 네. 역시 50집으로 감당해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거든요. 네. 물론 많이 차이는 안 날 테고 이 꼬부림이 있어서 상변 쪽에도 큰 집이 나진 않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글쎄요, 이 한쪽에 집이 전부고 그리고 판이 다 정리가 돼서 이럴 따위 흙집이 생길 곳이 없기 때문에 백이 좀 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 끊어갑니다. 그쪽도 흑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이렇게 해놔도 이게 축이 아니다. 네. 축이 안 되니까 잡기는 좀 모양이 나쁘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둔다고 하면 뒷맛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네. 이런 데는 최소한 선수고 바로 나오고 진짜 극단적으로 이렇게 둔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좀 어려운 장면인데 네. 여기가 좀 더 나을까요? 당장 결행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뒷맛이 있어서 이 한 점을 제압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흠집 내기죠. 그렇군요. 좋은 수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쉬운 집에서 좀 더 키우려고 하고 있는 왕해안진입니다. 자, 압박 들어가고요. 압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속셈이 네, 속셈이 뻔하네요. 이거예요. 예. 이렇게 될 때 막고 이쪽 나가는 길은 이걸로 막아뒀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또 해돌이 축이군요. 외돌이 축이죠. 예. 굉장히 기본기스러운 수법인데요. 상대에게 저 회돌이 축을 사용해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고수란 얘기인데요. 사수들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예. 지금 마늘모도 묘한 수예요. 지금 손을 빼면 축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흙이 단수를 쳐서 축을 경계하고 이쪽을 막으면은 네. 백은 이곳을 단수 치는 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받으면 또 이쪽이 무너지고요. 네. 여기는 때려내면 살아있어요. 예. 이건 흙이 최악인데요. 이제 흙의 모든 보가가 무너지게 되죠. 예. 이렇게 되면은 흙이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서 흙은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백은 이제 이 한 점을 잡으려는 의도를 분쇄한 채 이쪽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네. 그럴 거라면 글쎄요, 이것도 좋은 행마라고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초반 흐름이
괜찮습니다. 저는 신진서 구단이 속기에서 진 게 언젠지 네. 그냥 바둑을 진 것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최근 20전에서 박정환 커제전을 제외하고 나면은 예. 전승이에요. 18승. 최근 20판 성적이 18승 2패. 승률 90%입니다. 근데 진 상대가 박정환 선수랑 커제 선수. 그러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은 거의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국 리그에서도 성적이 괜찮죠? 중국 리그도 첫판 천영회 선수한테 패한 다음에 네. 9연승입니다. 9연승. 거의 리그를 폭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아마 중국에서 가장 경계하는 한국 선수 1호는 네. 당연히 박정환 구단일 테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신진서 구단이라고 말해도 당연하게 여길 것 같고 또 랭킹도 2등이잖아요. 네. 당연히 굉장히 경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 선수도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네, 박정환 선수가 그러니까 중국 갑조리그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매년 승률 70% 이상 정말 좋은 성적 거두었는데 올해 공교롭게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올해 2승 7패로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성적표 보고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뭐 오류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오류라는 게 더 현실성 있죠. 예. 박정환 구단 2승 7패했다는 것보다는. 예. 근데 세계대회 성적은 또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종의 아이러니한데 네. 갑조를 포기해서 세계대회 우승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계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왕이한진이 힘을 냅니다. 모자까지 씌우면서 전체를 다 좀 몰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흑돌을 추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오히려 공격 대상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런 모양이 굉장히 다 집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 두 점이 가벼워지면 이런 데 붙여가면 굉장히 찜찜하거든요. 네. 좀 활용당할 것도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50집이 조금 넘네요. 네. 그 외에는 지금 집이 없어요. 우상귀는 서로 흔히 말하는 퉁입니다. 그렇죠. 집이 무가고요. 여기가 백이 이런 데를 하나 지키게 되면은 네. 이쪽도 막히고 하게 되면 여기가 엄청나게 늘어날 조짐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흑은 여기를 3-3을 들어가거나 네. 혹은 이렇게 붙여서 반드시 깨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3-3 정도로는 네. 반대로 막아가지고. 네, 이 정도 집만 지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이제는 뭐 이런 거 젖혀도 싸움이 되거든요. 네. 백돌이 많으니까요. 흑이 이제 여기를 두면은 백은 받아야 되니까 네. 이쪽이 선수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데 붙여서 이쪽을 상변을 통째로 깨는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깼거든요. 네. 그럼 어쨌든 흑은 저걸 깨야 되고요. 반대로 백은 먼저 이쪽을 지킬 수만 있다면은 이 자리도 굉장히 두터운 자리여서 좋네요. 놓이고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흑이 여기를 못 둔 것은 네. 여기를 바로 건너붙어도 공세를 펼칠까봐 오히려 이 돌이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었고요. 하나 이거는 이쪽에 대한 집 모양보다는 이것을 지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렇네요. 이거는 신진서 구단이 되게 괜찮다 보고 일단 쉽게 두고 있습니다. 이봐도 초반 흐름만 보면은 굉장히 쉽게 풀릴 것 같기도 합니다. 왕유한진 대국을 몇 차례 중계를 해 봤지 않습니까? 보면은 뒤에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이제 좀 까다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후반전이 있었는데요. 지금 워낙 초반이 잘 풀렸고 네. 또 전투로 밀어붙이고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아예 결판이 날 수도 있고요. 네. 무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둑이 나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예요. 네. 왜냐면 이쪽 많은 모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백이 이런 데 날일자를 뒀는데 네. 그게 밀어서 막힌 꼴이거든요. 즉 애초에 이걸 밀어놓고 꼬부리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 네.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백이 이곳을 날일자 준 셈이 됐으니 꼬부린 수가 좋은 수가 대세점이 아니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대세점이었다가 그 자리를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네. 오히려 백이 막은 곳이 대세점이 돼버렸습니다. 그곳 막는 데까지 손이 돌아오는 게 신기하네요. 저는 왕이한진 선수의 전략 실패라고 봅니다. 네. 초반에
우상 모양에 대해서 연구가 안 돼 있을 리가 없는데 네. 그냥 뭐 큰 차이 없겠지 하고 둔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변화가 지금 이 지점까지 왔을 때 확실히 100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상변 처리가 끝나봐야 경계선이 좀 지어지겠습니다만 이제 저의 느낌과 여태까지 감각으로 봤을 때는 네. 100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를 호구를 맞을 수 없다. 지금 호구를 맞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예를 들어서 이곳을 끊어놓고 이쪽 호구 쳤을 때 네.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으면 양단수예요. 그렇네요. 그럼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네. 잡고 돌파를 해버리면은 이 흑도는 어떡합니까? 오히려 쫓기는 모양이고 네. 이 빵따냄은 벽 100이 이쪽 오면 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뚫려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늘어놓고 연결하는 건 정수긴 합니다. 부분적으로 정수고요. 왕현진이 신진수 선수의 기량이 한 수 위라는 것이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좀 팔이 안으로 굽어서라기보다도 느낌이 왕현진이 힘을 전혀 못 쓰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초반에 전략 실패가 이제 크게 돌아오고 있는 건데요. 네. 판 전략 자체가 이게 왜 자꾸 문제를 드리냐면 판이 확 좁아져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잘 두는 걸 하고 싶어도 네.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그냥 상대가 하자는 대로 좀 끌어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신진서보다는 바둑을 낙관하고 있네요. 더 강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곳을 끼우기 전에 먼저 이곳을 끼우고 네. 그 다음에 끼워 있고 이을 때 이어서 총 공세로 나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쪽을 살아두면은 충분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끊는 것도 기분 좋은 교환이고요. 네. 이렇게 되고 나면 여기가 그래도 거의 한 20집, 왜 이쪽 끊는 뒷말까지 남았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집을 어느 정도 흙이 이쪽 먼저 온 다음에 이쪽에서 한 20집 정도 나면 100이 여기서 50집 정도 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더 믿고 하변 쪽에 집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흙이 이런 데까지 걸치고 싶을 텐데요. 네.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이런 데 압박을 왔을 때 예. 3-3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백질 많이 무너지죠. 예. 대신 여기는 전체 대마가 네, 살긴 살았나 싶어요. 굉장히 위험해지죠. 물론 이쪽을 좀 처리해두고 둔다는 전제 하에요. 네. 그러니까 왕현진 선수 더 못 가고 여기까지 아, 간 겁니다. 그렇네요. 걸치기는 부담스러워요. 신진서 선수 우하기 쪽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는 저렇게 둬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나마 여기는 들어가면 이제 씌어가는 게 일감이니까요. 갖을 수 있다면 흑도 싸울만 합니다. 아예 이곳으로. 이 집으로도 괜찮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는 가겠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가겠으니 지켜라. 지켜라. 지키면 나도 이쪽을 지켜서 집으로 상대하겠다. 네. 뭐 그런 맥락이네요. 자, 저렇게 못 붙였다는 얘기는 선수를 잡고 싶다라는 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중앙으로 뛸 때 이 네. 집을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대충 경계선이 지어지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쉽게 정리를 하면 여기는 너무 집이 많이 났는데 55도 더 돼야 돼요. 17, 17, 34, 45, 52 거의 뭐 65집이 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100이 이걸 두면 흙은 이쪽 흔들어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지어지면은 여기서 10집을 또 빼야 되잖아요. 여기가 50집 좀 넘으니까. 네. 그러면 거의 한 20집 좀 되거든요. 실제 20집이니까 덤이 그냥 안 나오는 바둑이에요. 예. 아주 쉽게 집만 지어도. 자, 그렇지만 신진서 선수는 그렇게 집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그러니까 집으로 가도 되지만 수가 보이면 두거든요. 네. 지금 그런 자리, 그렇죠. 이제 이런 거 뒀을 때 네. 흙이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뭐 이쪽에 관통 나가면은 네.
지금 누가 누굴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돌은 뭐 대책이 없죠. 이건 세력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상대가 버티면 무너뜨리고 네. 물러나면 그냥 집을 정리할 겁니다. 자, 저 붙인 수는 뭔가 변화를 꾀하자는 그런 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줘선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두면 진짜 이제 마늘모가 선수가 되거든요. 이쪽 끊어지는 것 때문에. 그리고 뛰면은 진짜 속수무책이에요. 이거는 그냥 앉아서 지겠다는 그 말 그 자체거든요. 네. 그쪽을 막고 집을 지어도 지금 덤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 플러스 덤이니까는, 반면으로도 신진서 선수가 역덤 정도는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왕현진 선수가 물러서지 않고 이곳까지 버틴 붙인 거고요. 네. 같이 못 붙였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여기 좀 자리가. 어떡하죠? 자체로는 끊어지는 모양이거든요. 물론 여기 약점, 여기 또 이제 못 끊잖아요. 그렇게는. 여기가 백이 선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충이라. 아, 그렇군요. 예. 자충이 있어서 예. 견딜만 하다는 거군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봤어요. 아, 그렇다면은 그래도 네, 찜찜하게 연결고리는 네. 이거는 이제 끊겠다. 네, 또 협박을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끊어보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공대가 안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뭐 지금은 이렇게 둬야죠. 왕현진 선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법입니다. 승부 호흡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상편 쪽을 깎아놓지 않으면 흑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네. 왕현진 선수가 붙이고 후붙이고 그리고 또 손 빼고 이 1년의 수순들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승부로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바이링배에서도 신진서 선수와 오래 대국 했을 때 왕현진 큰 차이 안 났었잖아요. 미세한 바둑이었던 걸로 네, 기억이 굉장히 나요. 미세하게 한집판 신진서 구단이 남겼었는데요. 예.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계 정상권하고는 분명히 거리가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세계 정상권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 정도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이제 100으로 하여금 받으면 이제는 이어서 나도 집으로 해볼만 하다. 네. 제가 아까 본 경계선보다 백집이 많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 붙임수로 인해서 이제 왕현진 선수도 어느 정도 만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붙여가서 최대한 이렇게 집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백집 많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그러네요. 이러면 개그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네요. 이거 거의 한 20집이 줄어들었네요. 여기까지 흙이 이을 테고요. 붙임수부터 약간은 차라리 진짜 이런 거 하지 말고 백이 네. 먼저 마늘모라고 그냥 한 칸 떼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집으로 가도 괜찮은 상황이었는데요. 네네. 그때는 마늘모를 손 뺄 수가 없었는데 이돌이 하나 오니까 좀 손 뺄 수 있는 시간이 줬고요. 네. 그리고 이수는 어쩔 수 없었을까요? 조금은 이 진행이 좀 아쉽습니다. 그게, 노림이 있었다는 얘기. 예. 그러니까 이거를 두면은 네. 이제 이곳을 젖히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당장 이런 식으로 끊어가겠다. 근데 이거는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 때문에 잘 안 되는데요. 예. 어찌되었건 이제 마지막 승부처, 처음이자 마지막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가겠다는 얘기네요. 네네. 이걸 받아주면 이제는 이게 다르잖아요. 돌파를 쭉 해버리니까요. 이렇게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둬버리게 되면은
뭐 뒤늦게 끊어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은 이쪽 이었을 때 네. 끊는 거와 끊는 것이 맛보기가 돼서 흙이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뭐 이제 또 전혀 다른 바둑 뚫고 나오겠는데요. 근데 이걸 뚫고 나왔을 때 예. 더 압박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바둑이 여기서 끝날 수 있겠습니다.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유면 뭐 대책이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정말 신진서 선수 대단하네요. 저 치중 때문에 집 모양을 좀 손해를 보면서 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왕이한진도 비틀어 갑니다. 그냥 밑으로 젖혀서 대처를 합니다. 지금 왕현진 선수의 의도를 파악을 해보자면 네. 이곳을 뒀다면 있고 돌파를 할 때 좀 이렇게 연결만 하겠다. 이걸 두면은 또 지키면 이쪽을 지킬 수도 있고요. 지키기도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쪽은 돌이 없으니까요. 예. 뭐 이렇게 끊어가서 이런 식으로 단수 치는 거 있는데 또 안에서 살고 사실 이렇게 나면은 여기를 흙이 둘 수만 있으면 백이 한 개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비틀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 이곳을 둔 것은 이 두 점만 잡으면 된다. 네. 이것도 백이 밀겠네요. 밀고 끊어서 이 두 점을 잡고 나면은 집으로 백이 확실히 앞선다. 여기가 합쳐 35집이 나버리니까요. 네. 그럼 여기서 20집만 나도 2집만 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몇 집 안 났죠? 10집 이내기 때문에 상변은 아무리 부서져도 20집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만 되면 백이 조금이라도 남는 형세입니다. 네. 자, 좌변에서 신진서 선수의 그 약점을 추궁해가는 모습 정말 대단하네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왕현진 선수가 되게 잘 버티고 있거든요. 네. 이곳을 끊어간 것도 이제 잡으면 이곳을 단수 쳐서 자연스럽게 단수 칠 때 때리겠다는 네. 그런 의도였습니다. 바둑이 갑자기 숨가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곳을 둔 것은 혹시 이곳을 받아줬을 때 네. 득이라는 얘기 같아요. 이걸 두고 이쪽을 살릴 때 이쪽을 받아야 된다면은 이곳을 돌파해서 이번에는 이쪽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건 또 말이 안 되네요. 네. 자, 노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 왕이한진이 좌변으로 늘었습니다. 버틴 건데요. 예. 자, 이곳의 전투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은 끊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흙도. 네. 사방팔방이 지금 덧칩니다. 그 표현이 맞네요. 진짜 사방팔방이 백의 덫인데요. 네. 흙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 그래도 견뎌내고 나면은 혹시라도 네. 미세해져 있진 않을까. 걱정되기는 해요. 자, 그 단수. 선수죠. 찌르고 끊으면 다 잡힙니다. 네, 이쪽을 끊겠다는 의도인데요. 예. 흙은 이쪽 어딘가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쪽을 찌릅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받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수 치고 이렇게 득을 보고 다시 정리를 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중앙의 백집이 좀 늘어나서 괜찮다가 맞나요? 괜찮나요? 그리고 흙이 이으면 득집도 상당한데요. 네. 20집이 났습니다. 그러면 70집은 그대로예요. 백이 쉽게 지켜줬다고 가정하면 여기 한 45집 정도 나거든요. 이러면 좀 미세한 흐름이거든요. 네. 개가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형세는 아니네요. 예. 생각보다 수가 별게 없었습니다. 왕이한진 잘 드네요. 방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결국은 손이 돌아가서 이러면 미세해집니다. 별거 없습니다. 예. 백이 별로 한 게 없어요. 제가 신진서 구단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들어가서 뭔가 결단이 날 것 같았는데
이 붙임수를 좀 예상 못한 게 아닌가. 그냥 뚫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이곳을 더 득을 보려다가 반발을 맞고 좀 틀어가다 보니까 다시 또 정리가 됐었거든요. 좌변 쪽의 처리는 왕이현진이 잘 둔 느낌입니다. 왕이현진 선수가 잘 견뎌냈어요. 네. 자, 그 자리, 이제 붙이는 자리, 아까 말씀하셨죠? 네, 이제는 2점이 좀 가벼워졌으니까요. 네. 어찌되었건 신진서 선수가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공세를 펼치는데 왕이현진이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만 물러서준다면은 여기 집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여전히 100의 우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포인트는 이곳을 젖혔을 때 어찌 되느냐. 끊어야 되거든요. 네. 늘었을 때 밀어가고. 또 한 번의 전투인가요?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두는 것이나 이렇게 두는 건 잘 안 돼요. 이 모양이 왜 안 되냐면 끊었을 때 대책이 없어요. 네. 재밌는 모양인 게 이걸 둘 때 뒤로 점수 치면 둘 중 하나는 잡히네요. 네, 이건 뭐 대책이 없죠. 예. 그렇다면 늘었을 때, 밀었을 때 이걸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 술 더 떠서 더 밀어가면은 네, 그것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사고가 났죠? 네.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느는 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네. 이 수가 있네요. 젖힐 때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그럼 별다른 수는 없고요. 글쎄요,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이고는 있는데, 네. 하변 넉 점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변 넉 점은 원래부터 잡을 수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걸로 없다는 건가요? 이겼는지가, 그리고 자체로 이게 더 큰 것 같거든요. 중앙을 정리해놓고 끊어 먹겠네요. 여기는 젖혀서 이것을 끊었을 때 네. 이어서 별다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늘었다면 밀어 수가 나는데 대략 이 정도로 정리가 된다고 가정하고요. 이것을 끊어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개가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54집이 났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사실 젖혔을 때 좀 문제가 있어서 생각보다는 적을 텐데요. 흙이 만약 받는다면 22, 23, 24 그러면 78집 정도 납니다. 네. 그리고 100이 이곳을 잡는다면 20에 이거 50집이 나네요. 그러면 이기겠는데요. 50, 29. 이건 덤에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주면은 이제 흙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흙은 이곳으로 무조건 이쪽으로 둬야 합니다. 끝날 듯 결국 이렇게 타협합니다. 다시 개가로 가자는 신진서 선수의 의견입니다. 제5회 오카게베 국제 신예바둑 대항전 3라운드입니다. 한국과 대만의 중화타이베이의 3라운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개가바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신진석 구단의 흔들기를 네. 왕현진 8단이 잘 버텨냈고요. 이곳 하나 젖혀놓은 곳은 바로 단수 치는 수를 못 두게 하는 거고 네. 여기를 단수 쳐놓는 건 자충이 될 수 있으니 네. 나중에 두겠다. 언제든지 둘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입니다. 저런 수순들 하나하나를 보류할 수 있으면 녹점을 잡네요.
아마 신진서보다는 역시 끊어먹는 것도 크지만 네. 이곳이 살림이 더 크다라고 본 것 같고요. 만약 있는다면은 하변 넘어가나요? 중앙에 또 큰 끝내기가 남아있다는 것 같아요. 선수예요, 거기가? 이 자리는 이제 나중에 마늘모로 두는 수가 이으면 연결할 수가 있고요. 네. 이쪽으로 이으면 양단수가 있으니 작은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가 이미 요걸 때려내는 순간 여기가 거의 5집이 더 늘고요. 네. 여기도 있고 엄청나게 큰 자리가 중앙에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이걸 막기 전에 단수 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이쪽에 흑돌이 오는 것도 좀 신경이 쓰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쪽을 막네요. 그쪽은 항상 선수로 봐야 되는 자리죠. 네. 백이 둔다면 하변은 어떻게 두나요? 그러니까 이곳이 백이 두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예,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다시 못 넘어가거든요. 예. 물론 당장 차단하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좀 보류해뒀던 것 같고요. 이것을 막으면서 살라고 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두면서 밀면서 두나요? 아니면 입구자로 넘어가자고 두나요? 어차피 비슷한데요. 오히려 그렇게 큰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네. 어쨌든 선수라지만 이곳을 백이 넘었다면은 이런 곳을 저처임 당하는 게 더 아프거든요. 예. 다시 붙임수가 남기 때문에 받아야 되면 별로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런 끝내기는 오히려 백이 넘어가지도 않고 이쪽으로 빠졌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제 백이 잊지를 못한 이유는 잊고 넘어가게 되면은 붙였을 때 젖혀서 패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곤란하고요. 예. 뒤로 붙였을 때는 이때 제치는 것은 단수치고 여기를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단수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백은 지금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이 자리가 끝내기로 작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한 점 잡힌 것보다 오히려 득이거든요. 네. 그곳은 백이 받아줘도 정리가 될 테고요. 네. 흑은 중앙이냐 좌변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이 돌 차례입니다. 제 백의 집은 여기가 한 23집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대략 30집 정도가 나 있어요. 즉 여기 흑집 플러스 24집이 이거 플러스 덤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었다면 백이 이곳을 늘어서 굉장히 간명해지는데요. 예. 여기 5집이 늘었으니 19집 40집 정도. 이 정도면은 백이 이기는 데는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변 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요. 네. 자, 후반이 강한 왕희한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버티는 능력을 보니 신진서 선수 세계 최강의 공격을 다 받아내고 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확실히 까다롭게 잘 버텨내고는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초반의 우위가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이긴 해요. 네. 그 자리 너무 좋은 자리 끝내기를 딱 하면서 지금 하중앙 쪽, 하변 쪽에 넉점도 잡고 좌변도 두고 오히려 마무리 쪽에서 신진서 선수가 조금이라도 득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좀 쉽게 정리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 자리는 뭔가 자충을 채워놓으면서 네. 이쪽에 뒷맛을 뭔가 노려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이럴 때 사실 바둑중에서 굉장히 찜찜해요. 저렇게 하나하나 들어올 때 뒷맛이 혹시 수라도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좀 찜찜한 자리. 이런데 끊기는 좀 부담스러워 보이거든요. 네. 뭐 이런데 끊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영 신경 쓰이고요. 이거는 수가 날 것 같은데요. 네, 찜찜한 모양입니다. 예. 일단 왕현진이 최대한 흔들어가고 있는데요.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 흔들어 간다고요. 왕현진도 아니 뭐 대단합니다. 이미 바둑이 불리한 입장에서 최대한 버티는 건 맞는데 신진서 선수는 계산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이것을 끊고요. 네. 끊는 수가 몇 점입니다. 때리면 이제 뭐 크게 수가 나죠. 이거는 네네. 이렇게 둬도 살아버리겠네요. 이걸 두고 이걸 둘 때 이것만 둬도 살았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끊었을 때 이곳을 두겠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물러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늘면은 끊어서 잡았다는 얘기네요. 수익기가 이렇게 대담합니다. 이 모양이 살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네. 대담한 판단을 했어요. 저 정도라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진서 구단의 계산서인데요. 이렇게 처리가 되면은 여기가 괜찮나요? 많이 부서졌는데요. 아니요, 안 부서졌어요. 안 부서졌어요? 48집이 났어요. 48집이 났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쉬운 내 집이라 했으니까 덤까지 하면 이거 플러스 덤이 이 정도가 나온다는 똑같아요. 얘기예요. 네, 나머지만 계산하면 되네요. 되는데 여기가 제가 아까 30집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게 뭔 수로 30집이 날까요? 중앙 넉점을 잡는 게 패가 있지 않나요? 이 패는 예. 이제 여기 패는 있는데 또 여기를 제치면요. 예. 또 다른 패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끊어먹는 게 항상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즉 거의 사실상 양패라고 보시면 되는 모양. 더구나 패감도 백이 적지 않아 보여요. 여기가 끊고 나오는 게 다 패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패감도 백이 많아서 이 바둑 끊는 순간 오히려 백승이 결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상대로 진행됩니다. 자, 있고 상변 차단하고 결과적으로는 별로 흙의 득을 못 보고 네. 정리가 되면서 그냥 판만 좀 줄어든 느낌이 됐어요. 좌변에서 잘 버텨서 선수를 잡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냥 넉점 잡히고 뭐 이쪽 막는 끝내기는 큰 의미가 없었고요. 백이 이쪽을 끊어먹을 수 있게 되면서 좀 별다른 문제 없이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네. 여기서 끊어서 버텨서 이것을 강요한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불안불안은 한데 신진서 선수니까 믿고 봐야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수익기를 해내고 있는 건데요. 그곳은 끝내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한 점을 때려내는 것은 뛰어서 잡힙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만 마늘물 두게 되면요. 단수 칠수가 없어요. 패가 나기 때문에. 그 패는 엄청나게 큰 패입니다. 백이 꽃놀이 피기 때문에 흙은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 자체로 끝내기를 이득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수순이에요. 이 바둑은 이제 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신진서 선수가 확실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지금 바둑이 참 계산하기도 편해진 게 우변 흑집이 상변 백집 플러스 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네. 나머지 집만 헤아리면 되는데
나머지 집은 확실히 백이 앞섭니다. 그렇네요. 이제는 뭐 뒤집힐 공간이 없어요. 반면 승부인가 생각했는데 반면 승부보다는 조금 차이가 덜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반면까지는 아니고요. 네. 덤에는 걸린 딱 그 네.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미세한데 무슨 얘기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신진서 구단 계산 속에서는 지는 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좀 착점이 된 지는 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왕현진 선수가 근데 더 버티기도 어려웠겠죠. 이미 충분히 버틸 만큼 버틴 거였는데 네. 여기가 56집이군요. 56집. 두 집이 더 줄어들겠네요. 석점을 안 받고 입구자를 둬요? 여기는 이제 이었을 때 5집짜리 끝내기라는 겁니다. 여기가 흙이 먼저 두고 네. 이렇게 되면은 백이 흙이 세지. 그리고 백이 여기가 원래는 5집 나는 자리가 한 집 반이 났으니까요. 훨씬 3집 반, 6집 반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위보다. 네, 2였다고 전제하면요. 예. 2였다고 전제하면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그렇군요. 저런 자리에 저는 단수니까 무조건 이었을 거예요. 자, 김명훈 선수가 승리를 거둔 것 같네요. 최정 선수도 승리를 거두면서 네. 신재서 선수가 이긴다면은 이제 오늘 이제 3라운드 대만전은 승리로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전 진출 확률이 많아집니다. 일본이 중국을 잡는다 그러기는 좀 희박합니다만 잡는다 해도 2승 1패, 2승 1패가 되는데요. 그 경우는 오히려 예. 한중전이 아니라 한일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전이. 네,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일본이 그냥 이기는 걸로 안 되고 예. 4대1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탈락이에요. 네, 근데 뭐 물론 두 판에서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만 네. 또 중국 팀이 일본 팀들 4대1로 진다는 좀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곳은 손을 빼면 큰일 나요. 손을 빼면은 이곳이 치중 가는 것도 있지만 치중 가도 한 점이 죽고요. 네. 이걸 끊어서 두면 난리가 납니다. 막았다간 뒤로 끊어서 패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항상 이게 선수 권리였고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네. 확실히 덤에 걸렸어요. 근데 확실히 초반에 꽤 좋았던 느낌에 비하면 네. 후반부에 추격을 당한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신진서 선수가 계산이 되니까요. 이길 만큼만 추격을 허용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좀 날카롭게 뒀다기보다는 안전하게 뒀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왕현진 선수가 잘 버틴 것도 있기는 한데요. 네. 자, 개가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대만 중화타이베이에게 4대1로 승리를 거둘까? 5대0으로 승리를 거둘까? 많은 바둑 팬분들이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네. 왕현진 선수가 한 점을 잡은 걸로 이곳을 이었다면 어땠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 때려냈을 땐 2패를 봤을 텐데요. 2패를 결과적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네. 중앙도 별다른 결과 없이 끝났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 지점이 포인트가 아니었나. 가장 흙이 근접했던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끊어먹고 정리돼서는
사실 그 다음 변화가 일어날 곳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개가까지 갑니다. 아무래도 단체전이고 하니까 주장으로서 쉽게 돌을 거둘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대만이 랭킹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만에서 활동하는 프로기사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 대만 1위가 누구냐? 그랬더니 1초도 안 돼서 왕이한진이라고 이름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왕현진 외에는 네. 특별한 세계 무대에서 결과를 낼 만한 선수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중국은 이미 승리를 거뒀네요. 네. 중국의 여자 원투펀치가 무시무시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와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위징이 후지사와에게 승리, 류민치안이 셰이민에게 승리. 일단 중국의 완투 여자 펀치는 전승입니다. 둘이서 6승을 거뒀네요. 거의 뭐 어제 한국전 2승이 가장 컸겠지만요. 네. 굉장히 이제 일본의 시에민 후지사와 리나가 만만한 상대는 아닌데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위지인과 루민치안인데요. 이제 사실상 한중전이 결정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 한중전이 결정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됐습니다. 패하면서 네. 한국은 이미 2승 거뒀고 네. 이렇게 돼서 중국이 중국과- 3승으로 최종전 올라가게 되고요. 네, 중국과 만나게 됐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 결과는 여자 선수들한테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자 선수들이 어느 정도 결과를 거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2대 0으로 이기면 좋고요. 1대 1만 되더라도 남자 선수들에게 이제 그 바톤을 넘기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여자 선수들이 1승 1패라면 저희가 3대2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재석 구단이 진다는 생각을 하기 힘들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두 선수가 1승 1패는 해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지연 선수가 또 오카게베하고는 인연이 많죠. 네, 오카게베의 성적이 굉장히 좋고 네. 진짜 오카게베가 선발되기가 쉽지 않은데 항상 이지연 선수는 오카게베의 인연이 좀 깊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항상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자 선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또 중국 여자 기사들이 좀 기세가 좋기 때문에 왠지 떨릴 것 같았어요. 이제 끝내기는 다 끝나갔고요. 네. 사실상 이제 확인만 승부 절차가 남은 것 같습니다. 점에 걸린 것은 확실하고요. 네. 이제 쉬운 6집 빼주는 게 조금 배경기가 46, 51 여기까지 되니까 여기가 25, 30. 이거는 여전히 승리와는 승패와 상관없이 네. 백승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대 0까지 확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두 선수가 승리를 결정을 지었고 네. 자, 이제 잔 끝내기만 남아 있습니다. 두 집짜리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정리라고 봐야 되고요. 자석이
4개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때린 게 많다 보니까 좀 여기 2개를 빼면 2개라고 치면 56, 60, 73, 76, 왕위안진이 한 78집 정도. 그러니까 흑집이 78, 여기가 100의 권한이 있으니까 그냥 77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차피 뭐 흑이 이기는 길은 아예 없네요. 100의 네. 승리는 결정이 됐습니다. 몇 집이냐가 문제네요. 네, 지금 왕현진 선수가 패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좀 패가 좀 정리가 돼봐야. 지금 이 바둑은 또 중국 룰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일본 룰이기 때문에 한국 룰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네. 사실상 같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개그가 안 되지는 않을 텐데요. 그냥 30초 바둑이고 마지막까지 패를 하면서 좀 버텨가면서 뭐 마음의 정리할 시간이 사실은 없잖아요. 속기장 같은 네, 경우에. 네. 그냥 마음의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만과 일본, 중화타이베이와 일본은 이제 3, 4위전을 다시 한번 치러야 되네요. 그렇죠. 재밌게 만들어놨네요. 룰을 아주. 요즘은 이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온 이 대회 방식에서 조금씩 방식들을 바꿔요, 보면은. 아무래도 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지루한데요. 네. 근데 이 대회가 일본이 주최한 대회인데 자꾸 일본이 예. 결승전에 오르지 못하고 3, 4위전에 가다 보니까 네. 좀 이 대회 존패에 대해서 항상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한일전이 결승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저희 입장에서는요. 네. 그리고 오랜 세월 오던 후지집에 없어지고, 도요타 덴소베 없어지고, 일본에서 주최하는 단발 시합들은 간간히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오카게베도 있고요. 네. 조청년도 조금 있기는 한데요. 오히려 이제 중국이 신났어요, 지금. 세계 1위다, 종주국이다. 그리고 또 차이나 머니도 많고요. 중국 시합이 이제 한국 선수들의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성적이 좋다 보니까 여러 기전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게 다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끝내기를 다시 봐도 돌아서 끝내기를 보면 패를 자꾸 흑이 버티면서 뭐 네. 별다른 이득은 못 봤어요. 네. 오히려 손해를 봤으면 손해를 봤을. 그냥 계속 덤에 걸린 차이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속기기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장고대국 같은 경우 혼자 생각할 시간이 있으니까 네. 멈춰놓고 마음의 정리를 하면 되는데 네. 이제 30초 쫓아오니까 두면서 생각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왕현진 선수나 신진서 구단이 모두 승패를 몰라서 두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마무리 단계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신진서 구단이 초반에 확실히 우위를 잡은 바둑이잖아요. 네. 중반 이후에 조금은 불안한 마무리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힘으로 상대가 마지막에 흔들어온 작전까지 막아내면서 좀 승리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왕희한진 선수의 패인은 역시 초반 연구에 좀 문제, 초반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신진서 구단이 중앙 두 칸 침투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냥 쉽게 말모 선수하고 뛰었다면 네. 조금 더 알기 쉽게 승리를 가져갔을 텐데요. 이쪽에 뒷맛이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중앙부터 삭감을 했는데 부침수 역시 이쪽 끊어지는 게 없다면 그렇게 좋은 수라고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부침수를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때 이 시점부터 조금은 추격을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좌변, 우변 쪽을 잘 정리를 하고 넉점, 이쪽 속점, 넉점을 잡아서는 승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흑이 이것으로 이었으면 좀 더 차이가 줄어들었겠지만 역전에 이를 차이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자, 오대국이 결승전이 좀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어제는 조금 분패를 했지만 네. 여자 선수들이 그걸 경험 삼아서 이겨준다면은 신진서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는 만큼 승산이 높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결승전은 자유 오던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이제 새롭게 오더를 짜면 되는데요. 예.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신진서 구단을 주장전에 내보내겠죠. 누구를 마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셋 다 조금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쪽에서 전략상 타오실란 선수를 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파닐러 선수나 리시아나우 선수가 좀 더 주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다른 쪽에서 2승을 거두자. 네, 뭐 아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한국 팀도 그걸 대비해서 오더를 틀어가야 될지 예. 아니면 원래의 방식을 조금 유지하면서 그냥 정면 승부로 오히려 짜는 게 나을지. 네. 머리를 많이 쓰다 보면 의외의 오더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저라면 예. 단순하게 신진서 구단을 주장전에 내고요. 예. 그냥 뭐 상대가 피하면 피하는 대로 예. 어차피 다른 한국 선수들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부딪히면 됩니다. 이제 패를 이으면서 바둑이 마무리가 됐네요. 네. 종국이 됐습니다. 백은 있고, 양쪽이 패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좌하, 좌변 쪽과 마치 중국룰처럼 두 네. 승이네요. 근데 저런 습관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 기전에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네. 혹시 중국 기전의 경우는 저런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대국이 종국됐습니다. 저 위에 한 점을 잡아내면서 끝이 나겠죠. 네. 저 한 점은 두지 않으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런 거 까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중국 룰러는 안 따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그냥 걷어내고 사석도 상대통에 넣으니까요.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넉집 반승이네요.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3라운드에서 한국은 일단 먼저 다른 판 아직 안 끝난 판이 있습니다만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승 1패로 정규 3라운드까지는 마치게 된 거고요. 네, 이제 오후에 펼쳐질 네. 결승전에서 집중을 하면 되는데요. 네. 일단 신진서 구단은 정말 깔끔한 마무리까지 이어졌고요. 네. 지금 이번 옥하게에서 3연승, 내용면으로도 완벽한 완승으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결승전에서 신진서 선수는 이겨줄 것 같고요. 네. 다른 선수들이 2승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진서 선수를 제외하고 여자 선수에서 최소 1승 1패, 남자 선수에서 최소 1승 1패면은 우리가 이번에 또 우승을 차지하는 거네요. 제가 볼 땐 가장 이상적인 결론이에요. 여자 선수가 1승, 남자 선수가 1승,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1승. 이 코스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5대5 이기면 더 기분 좋겠죠. 네.
자,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3라운드 오카게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최종 라운드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최종 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설의 안영준 해설위원, 진행의 김준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